시장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이더리움의 변동폭이 더 크니까 비트코인을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한다는 것은 요즘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2025년 12월 17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기도 했고, 제가 이더리움이 $8,000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사실 단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에 숏배팅을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놓쳐서 이더리움으로 간다, 이게 예전에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0.5% 움직였다, 0.5% 하락을 했다 하면 이더리움은 이미 막 1.5%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이더리움의 변동폭이 더 크니까 비트코인을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한다는 것은 요즘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발자취, 이거를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이 가격 움직임의 덩어리입니다.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임펄스 파동이 있고 ABC 파동이 있는데, 임펄스 파동은 모양이 예쁘다, 그리고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이다. 반면에 ABC는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임펄스 아니면 ABC로 구분이 되니까 임펄스를 먼저 찾으시길 바라고요. 임펄스 파동이 아니면 무조건 ABC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안에서 가격이 뒤죽박죽 움직일 때 이거를 하나의 채널이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추세대입니다. 그리고 임펄스 파동처럼 5개로 구성이 되는데 1파와 4파가 겹치는 경우를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웨지라고도 하고 다이아고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예외들이랑 임펄스 파동의 모양이랑 잘 조합하는 게 파동을 분석하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말하는 임펄스 파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고 135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으면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습니다. 아까 쐐기형을 말씀드리면서 쐐기형도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1파와 4파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겹쳐진다고 하면 혹시 쐐기형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파라는 게 가장 짧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길고 연장이라는 게 많이 되거든요. 연장이라고 하면 하이 파동으로 분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1파, 3파, 5파는 모두 임펄스 파동이 하이 파동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3파가 가장 길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차트 일주일봉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임펄스 파동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 앞에 이런 파동이 있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2개의 파동을 찾을 수 있고, 이 파동을 이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하나의 원투라고 볼 수 있는 1파, 2파라고 볼 수 있는 파동이 있으니까 주황색 임펄스 파동을 통째로 3파로 보고 뒤에 4파, 5파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최고점을 최소한 2번 이상 갱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 3파 부분을 보시면 이상한 표 같은 게 있죠.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0이랑 1 사이에서 0.382, 0.618이 있고 0.5가 있습니다. 0.382와 0.618을 더하면 1이고 그 평균은 0.5니까요. 0.5를 중심으로 0.382와 0.618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이랑 1.618 이 숫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대부분의 경우에 3파가 가장 길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1파의 길이를 1로 잡으면 3파의 길이를 1.618 정도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618배 정도는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노란색 파동이 있잖아요. 이 파동에 1.618 되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파와 3파의 비율이 이번에는 1대 1.618 정도를 만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 건데요.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임펄스 파동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어버리면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있을 뿐 아니라 3파의 길이가 매우 짧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파동 시작점이라고 두고 이거를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이렇게 하면 1파와 4파가 겹쳐지니까 이걸 길게 봐서 이 안에서 임펄스 파동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처럼 임펄스 파동으로 분석이 되고 여기서 1대 1.618이라는 숫자를 찾으면 좋을 텐데 최근에 진행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파라고 하고 크기를 1이라고 두면 이 파동에 대해서 이만큼 조정을 거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 임펄스 파동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파동을 3파라고 보면 1.618이라는 자리가 4518 그러니까 고점보다 살짝 낮죠. 그러니까 3파가 1.618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4파, 5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상승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약간의 반등이고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전에 1파와 3파 사이의 관계에서 1대 1.618 그 이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 비율을 한번 적용해 보면 그 가격이 어디일까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갖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1이라는 규모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보다 작은 되돌림이 1보다 작은 크기로 나왔죠. 왜냐하면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조정이 안 끝나서 저점을 낮출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미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1.618배를 그으면 8346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갱신한다면 8346보다 살짝 덜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이 끝났다. 그러니까 모두가 말하는 비트코인 시즌 종료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그때는 이전의 저점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적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물론 1대 1.618이라는 그 배수가 적용이 됨을 확인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저희는 파동을 아는 사람이니까 파동에 근거해서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대 1.618을 통해서 도출된 값 있잖아요. 8346이라는 값. 이거는 예상일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구독자들이 좋아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속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주자주 관점과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고 학습 자료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